네, 하소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오늘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초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샀던 굉장히 끔찍하고도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요. 네. 그 친모로 알려졌던 그 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김 씨의 친어머니인 석 씨가 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져서 네. 굉장히 그 반전을 거듭하고 기이한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네. 일단 지난 17일 이 석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이게 아이의 친모가 대체 누굽니까? 네, 아이의 친모를 석 씨, 아까 그 외할머니로 처음에 알려졌던 네. 석 씨로 판단을 해서요. 그 친모인 줄 알았던 김 씨는 친언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지금 이미 지난 김 씨는 지난 6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아이에 대한 유기 그리고 또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석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본인이 친모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 친모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아이의 그 사체 은닉 미수와 네. 미성년자 약취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아이의 친모로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모녀가 지금 각각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친모 석 씨는 줄곧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금 어떤 근거로 석 씨를 친모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까? 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혈액형 그리고 기타 재반 사정을 다 참작해서 네. 친모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먼저 유전자 검사는 국가수 본원, 또 대구연구소, 부산연구소, 대검 등 여러 곳에서 모두 석 씨가 친모라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네. 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아이가 A5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친모로 처음에 알려졌던 김 씨 같은 경우는 BB로 인한 B형이기 때문에 네. A5형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석 씨 같은 경우는 B5의 B형이기 때문에 네. A5의 딸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또 기타 재반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석 씨가 경찰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그 한 달 동안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네.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대를 아이를 임신했을 법한 그 시기에 네. 원래 구매하던 그 패턴에서 그 임신했던 그 시기에는 구매 이력이 없는 등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은 석 씨가 친모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법원은 또 석 씨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산부인과면은 굉장히 주위에 좀 보는 눈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능한 일일까요? 그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의 이야기로는 당시에는 네. 누구든지 횟수의 제한 없이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야간에도 병원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병원 구조상 2층의 네. 대기실이라든지 3층의 모자 동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은 네. 혼자서도 충분히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게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관리가 좀 허술하게 이루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좀 이것만으로는 좀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석 씨가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좀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네, 탯줄, 식별띠, 그리고 몸무게를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탯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나올 무렵에는 탯줄을 달고 있다가 네. 나와서 이제 탯줄을 떼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 집안에 있는 어떤 렌즈 케이스 안에서 탯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즉 네. 아이가 병원에서 이미 바꿔치기가 됐다는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몸무게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원래 그 3.485kg으로 확인이 네. 됐던 아이가 갑자기 그 하루 만에 225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아이의 몸무게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거나 네. 혹은 뭐 유지가
되더라도 하는 거지 이렇게 큰 수치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그 당시 간호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다른 아이인가? 라는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식별띠 같은 경우는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빠져버린 것을 간호사가 확인을 했는데 네. 실제로 손목에 달려있는 식별띠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발목에 달려있는 식별띠는 일부러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누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나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성모 씨가 지금 사망한 아이의 친모이고 또 이제 바꿔치기 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도저히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를 무엇이라고 판단했나요? 네, 법원에서는 성모 씨의 범행 동기를 19년 정도까지 남편과 10년 이상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네. 출산하게 되면 불륜을 바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네. 또 출산을 하더라도 자신이 정상적으로 양육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까이 딸이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이제 두고 지켜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했습니다. 네. 지금 석 씨의 딸이 출산한 아이, 즉 바꿔치기를 당한 아이는 아직 좀 행방이 밝혀지지가 않았죠. 네, 아직 석 씨가 이제 몰래 데려온 그 외손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더라도 석 씨가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낳았는지 또 낳은 후에 어떻게 데리고 있다가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 또 그 아이는 살해를 한 것인지 어디에 숨기고 있는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서요. 석 씨는 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사건과 법원의 판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굉장히 네. 기이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아마 끝까지 석 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잘 채집하고 해서 좋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석 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이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이제 친언니인 김 씨의 이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